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할 차례요? 저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들어가 볼게요. 78페이지, 맞나요? 78페이지? 78페이지 보시면은, 제2절, 투자를 통한 현금 흐름 계산할 차례 맞죠? 그죠? 여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번에 이제 일단, 어디까지 했었냐면, 제가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까지 갔었죠. 그죠? 갔고, 이제 다시 들어오셔서, 78페이지서부터는 이제 순서를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78페이지 보시게 되면 투자를 위한 그 현금 흐름의 계산인데 밑에 2번에 가시면은 영업 흐름의 계산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다가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뭐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여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임대형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냥요 임대료를 받아요. 받죠. 그럼 임대료 받게 되면 돈이 들어오는 것만 있나요? 나가는 것도 있나요? 나가는 도 있죠.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한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100% 나온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임대료만 받아요. 나중에 매각도 해요. 매각도 하죠.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미리 페이지 80페이지로 가시면은 80페이지에 가시면은 요거는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매각할 때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이제 계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데 78페이지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임대 사업을 해서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자체 부동산 투자 파트를 배우고 있어요. 투자는 자금의 투입인데 부동산에 투입하려게 되면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 부동산에 특히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든요. 임대용 부동산. 그러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해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제 용어 정리로 가겠는데 자 20억짜리를 전체 금액을 총투자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예전에 여러분들 지렛대 효과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타인 돈을 안 빌려야 돼? 타인 돈을 빌려야 돼요. 빌려야죠. 그래서 이제 내 돈하고 타인 돈에 대한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10억이라는 자체가 내 돈을 우리가 자기 자본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죠? 자기 자본을 줄여서 지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지분. 그래서 지분 우리가라고 하고 요 10억을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고 만약에 갑돌이가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얘를 또 지분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20억에서 10억 빼면은 10억을 빌렸죠. 10억을 이제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러면 자기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이 되죠.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부채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저당이라 그래요. 타인 자본을 뭐라고 한다? 저당. 그래서 저당 투자액이 되고 이게 저당 대부액이 돼요. 빌린 돈이죠. 그래서 은행한테 이제 돈을 빌린 거죠. 그럼 좀 재밌게 간다면 그럼 지분은 그냥입니까? 이건 자기 자본입니까? 자기 자본이고 저당은 누구한테 돈을 빌린 거죠? 은행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가세요. 지분은 따라서 지 거. 그러니까 자기 거죠. 그죠? 저당은 따라서 저분 거. 저분이 그냥이요. 은행이에요. 은행이죠. 그래서 지분은 자기 거고 저당은 돈을 빌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취득만 합니까? 이제 운영도 합니까? 운영도 하죠. 그래서 이제 취득이라는 얘기를 해요. 취득. 취득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운영이라는 자체는 영업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운영하고 영업은 동일어입니다. 동일어. 그럼 우리가 소득이득이라는 거 저번에 기억나시죠? 그죠? 소득이득은 이제 인컴 게인스. 요건 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그 돈이 들어온가 나간 걸 계산하고 처분은 그래서 여러 번 하죠. 소득이득은. 근데 처분은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이라고 하거든요. 자본이득. 근데 자본이득이 뭐냐면 양도소득이에요. 무슨 소득이다? 양도소득. 그래서 양도소득이다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본다면 요새 세금도 나오는데 취득할 때는 그냥요 취득세를 내요. 취득세를 내고 양도할 때는 뭘 내죠? 양도소득세를 내죠. 이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유할 때는 왜 여러분들 요거는 보유거든요. 재산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보유할 때는 무슨 세를 내죠? 재산세를 내죠. 세금도 물어봐요. 재산세. 그래서 다시요. 취득할 때는 무슨 세 낸다? 취득세. 양도할 때는 자본이득세를 양도세랑 하거든요. 그죠? 근데 보유할 때는 재산세 내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그 운영될 때는 사업소득세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이걸 영업소득세라고 하니까 좀 약간 의미가 틀립니다. 그래서 얘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에 와서 도화지에다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임대 단위수를 보거든요. 그래서 임대 단위수를 봐서 25칸입니다. 이렇게. 그럼 25칸이 임대 단위수가 되고 한 칸에 채웠을 때 임대료를 100원이라고 한다면 자 25칸이니까 2,500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2,500원. 금액은 이제 가볍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제목이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부터 이 스타트를 끄는데요. 자, 아까 운영이라는 게 그냥요, 영업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영업 시 현금 흐름을 봐요. 그래서 제목이 영업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은 캐시플로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금 수지라고도 해요. 현금 흐름과 현금 수지도 동일하거든요. 그죠? 그럼 영업 현금 흐름의 계산입니다. 그럼 아까 요 2,500을 받는다는 거는 다 채웠어요. 태울 걸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하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 박스를 보시면은 가능 총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무슨 총소득? 가능 총소득. 여기서부터 스타트 끊습니다. 그죠? 그럼 가능 총소득이 잠깐 옆에 보시면은 단위당 예상임대 조그만 글씨에 단위당 예상임대료의 임대 단위수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가 100원이면 임대 단위수가 25칸이면 2,500원이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총소득? 가능 총소득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스타트 끊어요. 가능 총소득. 자, 하지만 공실이 안 되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공실을 빼줍니다. 공실을 빼주고, 자, 공실 및, 공실이 만약에 3개 정도 예상한다. 빼주고요. 책에 들어간다면 책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불량부채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 대손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데, 우리가 시험 문제 불량부채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대손충당금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대손충당금은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예요. 회수가 가능하다, 회수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받지 못할 거를 예상합니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를 빼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기타 소득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지금 좌측에 지금 박스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실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시면 기타 수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기타 수입. 기타 수입은 기타 수입이라는 거는 임대료 외 수익이에요. 그럼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할 때 어때요? 그 안에 이제 임대인이 자판기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죠. 자판기라든지 주차비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자판기나 주차료를 받는 거는 임대료예요. 임대료 외 수익이 돼요. 그리고 기타 수입이라 그래요. 무슨 수입이라고 한다? 기타 수입. 자, 그걸 이제 다 뺄 것 빼고 더할 걸 더하면 유효총소득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금 보고 계셔요? 유효총소득.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받는 총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소득이고, 유효총소득을 얘기를 하며. 자, 그 다음에 경비가 안 나가요? 경비가 나가요? 나가죠. 그 영업경비라는 걸 빼거든요. 영업경비를 빼주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빼면 순이 나와요.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좀 단어가 어려운 게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는 미리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잠깐 보시면은 양가로 5번에 보시면 무슨 서비스액이라고 돼 있죠? 부채 서비스액. 여러분들 원리금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원금과 이자를 더한 상한액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를 저당지불액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저당지불액. 또 월부금이라고 하고 연간 이자 비용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이 순간 그냥입니까? 굉장히 복잡합니까? 복잡한 게 똑같은 건데 이걸 달리 같은 용어지만 다른 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고 얘네들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얘는 그 부채 서비스액이 그냥이야 원리금이야. 원리금 상환액이고 이걸 무슨 지불액이라고 하고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월부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서비스액을 뺀다?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무슨 서비스라고 난리야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원리금이에요. 무슨 금이다? 원리금. 그래서 부채에 대해서 내가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갚아나간다. 그럼 여러분들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죠. 그죠?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를 더해서 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주의하실 게 따라서 저당 지불액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 대부액은 빌린 돈이고 저당 지불액은 빌린 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똑같다. 저당 지불액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데, 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가 다 동일어라는 거는 나중에 천천히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눈에 이제 익숙하십니다. 그러면 세전이 나오겠죠. 세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세전 현금 수지라는 현금 흐름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전은 뭐예요? 세금을 공제했어요? 공제하지 않았어요? 공제하지 않고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현금 수지라고도 하는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요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영업소득세라고 돼 있죠. 박스를 보고 계시면 돼요. 영업소득세 박스를 봅니다. 그 영업소득세를 빼줘요. 빼주게 되면은 세전이 되나요? 세후가 되나요? 세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이 되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100% 나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가볍게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우리 해커스가 법인이지만 만약에 개인 사업자다 한 원장님이 계시다. 그럼 원장님이 이제 그냥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수강료를 받습니까? 받죠. 그럼 앉아 계신 곳이 지금 여기가 임대 단위수가 자석수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다 채웠을 거라고 보는 게 무슨 총소득이죠? 가능 총소득이에요. 맞나요? 그냥이야 공실이 될 수도 있어요. 옆에 보세요. 공실이 없나 있나? 옆에 비행 차선. 전도 좀 하세요. 자, 그건 그냥이야 공실이 될 수도 있어.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실이 될 수 있고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는 우리가 왜 임대료를 안 내고 막 개기는 쪽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여기는 안 되지만 도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수강료 안 내고 도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냥이 돼요. 예상을 해야 돼요. 빼고 기타 수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자판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수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기타 수입은 임대료예요? 임대료 외수익이에요. 외수익. 그럼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받아가는 게 그냥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고. 자, 전기세라든지 분필, 영업경비 안 나가요? 영업경비가 나가요. 나가고, 그 순소득이 나오면 만약에 내가 원장이 학원을 하다가 보면 돈을 빌릴 수도 있죠. 그럼 원금과 이자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고, 세전이라는 건 세금을 공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이 영업소득세라는 거는 사업소득세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세랑 비슷한 얘기예요. 영업소득세. 그 다음에 세후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책으로 한번 볼게요. 맨 위에 가보세요. 오른쪽에 맨 위에 가시면은 가능총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아직 채웠어요. 예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가능총수입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 최대한 임대료 수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단위당 임대료가 100원이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임대단위가 25칸이면 2,500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이 저자가 즉 원룸의 밑줄 잡으세요. 한실당 연간 임대료가 얼마라고 돼 있죠? 600만 원이라고 돼 있나요? 원룸 객실이 100실이래요. 그럼 얼마겠어요? 그 옆에 나와 있잖아요. 6억이라고. 그죠? 6억이 가능 총소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공실이 없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공실이 있다, 없다. 없고 최대한 가능한 잠재 수입으로서 다 채웠을 거로 가정하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타 수입은 기타 소득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이건 임대료예요, 임대료 외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외에 부가적인 걸 얘기를 해요. 뭐 주차료 수입이라든지 자판기 수입 같은 거는 임대료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3번에 보시면 공실이 안 돼요. 공실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공실을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근데 제가 좌측에 보시면은 조그만 글씨에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을 아까 공실 및 무슨 부채라고 돼요. 불량부채라고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중에 해소할 수 없는 임대료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사전에 예상을 하자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가 하신 게 3번 일반적이라는 말은 반드시는 아닌데 이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은 가능 총소득이 5%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 저자분이 하신 게 아까 가능 총소득이 6억이라며요. 여기에 5%죠.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은 5% 약해요. 그죠? 5%는 따지면서 10%의 반이다. 이게 5%잘 나오거든요.
6억의 10%는 얼마예요? 6억의 10%는요? 몰라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6천이죠. 6천의 반띵은 얼마죠? 3천.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억의 5%는 얼마다? 3천만 원이 계산되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자체는 반드시는 아니고 한 5% 정도 공실로 이렇게 미리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유효가 나와요. 실질적인 거. 그냥요, 영업경비가 나가요. 영업경비에다가 별표 땡이야. 자, 영업경비가 잘 나와요. 얘가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취득할 땐 무슨 세 내죠? 보유할 때는 재산세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경비에는 재산세가 들어가요. 무슨 세가 들어간다? 재산세. 보유가 세니까 재산세 들어가는데, 자, 그럼 천천히 읽어볼게요. 영업경비는 다음에 운영경비. 아까 영업하고 운영하는 여기는 그냥입니까? 똑같은 용어입니까? 그럼 운영경비가 나올 수도 있고 영업경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하고 운영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건, 자, 내가 임대사업을 해요. 그 유지관리비가 나가겠죠. 그 화재보험료 같은 소멸성보험 같은 거 들어가고, 광고비,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를 줘야 돼요. 전기요금, 전화요금. 어머, 거기 보유세, 재산세 있네? 그죠? 그 보유세, 재산세도 그냥이야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죠. 그런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별표 영업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찾았습니까? 그럼 여기는 암기기법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일단은 암기기법 나중에 해드리고, 자, 지금 무슨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업경비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공실 및 대손충당금은 그냥입니까? 위에서 미리 빼줬습니까? 그럼 얘를 여기다 빼면 될까요? 안 될까? 안 되죠. 지금 칠판 보고 계셔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도 나중에 빼줄 거죠. 요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소득세도 빼줄 거니까. 이해하셨나? 그래서 다시 간다. 1번, 2번 공시 및 대손충당금은 그냥이야 위에서 빼줬어. 또 빼주면 안 되네. 부채 서비스액은 나중에 빼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영업소득세라는 거 있어요? 그럼 요거는 그냥이야 나중에 빼줘. 나중에 빼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지금 운영할 때는 그냥이야 요건 보유야. 보유하고 있죠. 그럼 자본이득세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본이득세는 뭐냐면 따라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예요. 거기 여러분들 자본이득세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양도소득세라고 적으세요. 양도소득세. 강사가 시킨 대로 하세요. 자본이득세가 뭐라고? 그러면 지금 양도소득세를 여기서 내면 돼? 안 돼? 안 되고, 취득세는 언제 낸다 그랬지? 그럼 영업할 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가시갈게요. 아까 공식 및 불량부채는 그냥요 미리 빼줬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나중에 빼줄 거죠.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도 안 되고, 부채 서비스액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소득세도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자, 자본이득세를 제가 무슨 세라고 했어요? 그럼 그건 운영 때 내요? 처분 때 내요? 여기서 취득세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새로운 게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거든요. 건물의 감가상각비. 자, 지금 제가 여기 포함 안 되는 거는 무슨 경비를 지금 예고하고 있죠? 영업경비잖아요. 감가상각비라는 건 회계적인 거지 경비가 아니거든요. 그럼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포함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급여 같은 인건비 같은 종업원의 인건비 들어가는데, 소유자의 급여와 개인 업무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포함되지 않는 거를 다시 한번 가겠지만, 자, 공실 및 대손충당금은 그냥이에요. 영업경비 그 전에 빼줬어요. 빼줬고, 부채 서비스액은 나중에 빼줄 거고, 소득세도 빼줄 거죠. 그럼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취득세는 언제 내는 거죠? 취득할 때. 이 자본이득세가 뭐라 그러죠? 양도소득세는 처분이니까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내가 경비 처리한다는 자체는 급여 같은 거는 경비지만, 내 소유자의 급여나 개인 업무비는 이건 영업경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실제 경비예요. 이건 회계상이에요. 회계니까 경비가 아니죠. 그래서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를 꼭 체크를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가 아까 얘기했고, 넘겨보세요. 아, 넘기시면 이제 그 지분 복귀 얘기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전에 그럼 요까지 이제 아셨고, 자, 그러면 이제 뭘 제가 이제 전달하냐면, 자,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총소득. 그럼 총소득은 아직 경비를 뺐어요? 경비를 안 뺐어요? 안 뺐죠. 그럼 경비를 안 뺀 게 총소득이에요. 근데 우리가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빼면 순소득이 된다는 얘기 아시죠? 그럼 순소득은 그냥입니까? 경비를 뺐습니까? 뺀 거고. 세전은 그냥요,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어요. 않았지만 빚은 뺐죠. 순소득은 아직 빚을 안 뺐고, 세후라는 건 빚까지 다 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거가 염두인지 보시냐면 계산 문제가 좀 나와요. 근데 계산을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여러분의 인문 과정에 대한 계산 수준으로 이제 가는데, 답에 총소득, 순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 그럼 총소득은 뭘 안 뺐죠 아직? 영업경비는 안 뺄 거고요. 순소득은 경비를 뺐죠. 근데 그냥요, 빚은 아직 안 뺐어요. 빚을 뺀 게 세전이죠. 세전은 이제 지분 투자로 가기 때문에 세전으로 가고, 세금을 공제하면 세후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빼는 걸 볼게요. 처음부터 그냥입니까? 경비부터 냅니까? 경비부터 내요. 경비를 내고, 그냥에 대어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죠. 이게 은행에다 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세금을 내겁니까? 세금을 내죠. 그래서 경은세라고 하는데, 자, 입문과정에서는 자보세요. 여기가 비 들어갔고, 여기 비 들어갔고, 요거 세금 들어갔죠. 그럼 따보세요. 비비세. 자, 내가 이렇게 막 비벼요. 그럼 나 살이 안 빠져요? 빠지죠. 그럼 더한 거예요? 빼는 거야? 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러면서 굉장히 초라한데, 자, 그러면 총순전후 비비세로 암기하시면 총순전후 비비세가 중간에 빼지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경비부터 냅니까?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계산이 여러분이 지금 수준에 이제 맞는 게, 보세요. 100원에서 10원 빼면 90원이죠. 10원 빼면요, 80원이고 10원 빼면 얼마야? 70원이죠. 그런가요? 그럼 당연히 밑에 게 큽니까? 위에 게 큽니까? 위에 게 그 숫자가 더 크겠죠. 맞나요? 근데 경비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이제 반드시 위에 게 큰데, 얘네들은 그냥요, 빚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전액 내가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소득이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적자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반드시 위에 게 크다. 얘네가 없다면 얘네들은 같을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위에 게 큰데 반드시 크다. 같을 수도 있다. 빚이 없으면 순소득과 세전이 같을 수도 있고, 적자라면 세전과 세후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난이도를 높여보겠는데, 그럼 만약에 90원에서 10원 빼면 80원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걸 안 줘요. 그럼 얘는 얼마니? 그럼 얼마예요? 빨리 봤어야 되는데. 그죠? 90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위에서 이렇게 더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80원에서 얼마 더하면 90원이 되죠? 10원 더하면 90원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괜히 뭐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많이 가. 여기까지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소득이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는 밑에 크다, 위에 게 큰 편이다. 근데 이건 무조건 크거든요. 근데 전액 다 내 돈으로 했으면은 얘는 그냥입니까? 얘랑 같을 수도 있습니까? 같을 수도 있고, 적자라면 얘와 같을 수도 있다는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자, 제목이 영업이에요? 매각이에요? 매각은 내가 팔았을 때 현금 흐름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내가 팔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까? 거기 밑에 자본이득세라는 게 있어요? 나 지금 80페이지 하고 있는데 찾았습니까? 그럼 자본이득세가 뭐라고요? 양도소득세를 얘기를 해요. 이거 헷갈려요. 자본이득세가. 찾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는 지분복귀 얘기라고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이 매각현금 흐름이라고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분복귀액과 매각현금 흐름에 대한 계산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제목이 예전에서는 그 지분복귀액이라고 나왔어요. 지분복귀액. 자, 지분이 복귀한다. 복귀액의 계산이라고 나왔었고, 요즘 트렌드는 매각이라고 나옵니다. 매각 현금 흐름 이렇게 떠요.
매각 현금으로. 그럼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 거예요? 그럼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죠, 그죠? 그럼 지분이 만약에 20억에서 취득 때 들어갔다가 요게 운영 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처분 시에 들어온다. 무슨 시에 들어온다? 처분 시. 만약에 내가 20억으로 매각했다면 이 안에 내 돈이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거는 운영 시의 계산이 아니라 처분 시의 계산이에요. 무슨 시의 계산이다? 처분 시. 내가 이제 20억으로 처분을 했을 때 그때 지분이 그냥이다. 지분이 복귀한다. 복귀해서 매각 현금으로 보자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매각 가격이라는 게 양도 가격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가격? 양도 가격. 그래서 매도 가격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얘가 뭐 공실 이런 건 안 들어가고 아까 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고의 총소득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을 해요. 매도 가격. 그러면은 자 아까 다음에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비비세. 그러면 먼저 내는 게 그냥요 경비부터 내야 돼요. 그럼 매도 경비라는 걸 먼저 내야 되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매도 경비는 중개 수수료 같은 걸 얘기를 해요. 매도 경비를 내고요. 이 순서가 똑같습니다.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 매도 경비를 내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비라는 거 항상 뺀다는 거는 총에서 경비 빼면 순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매도 가격을 총 매각 대금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총 매각 대금. 그래서 총이라는 것이 붙었다면 총에서 총 비용을 빼면 순이 나오겠죠. 그래서 순매도액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순매도액. 순전히 이제 경비 뺀 매도액을 대고. 근데 다음 용어가 어려운데, 자, 제가 아까 10억을 저당을 빌렸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얼마를 빌렸다? 10억. 10억이 저당이에요. 그죠? 저당 대부액이면 그냥이야 여기서 원금을 갚아. 아, 그래서 반을 갚았어요. 5억을. 그러면 아직 5억이 남았죠? 남은 건 상환됐어? 아직 안 됐어? 미상환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저당에 대한 10억의 잔금은 융자 잔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억을 빼주는 거죠. 그 5억을 자 거기 보시면은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래서 아직 상환했다, 상환 안 했다, 안 한 미상환 저당의 10억에서 저당 잔금을 나중에 빼주자는 거죠. 그러면은 쟤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냥이야 경비 내고 빚 갚았죠. 그 다음에 뭐가 이제 남았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아직 세금이 공제가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세전이죠. 근데 주의하실 게 세전 현금 흐름이에요? 지분 복귀액이에요? 지분 복귀액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지분 복귀액이라는 걸 명시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처분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분 복귀액이라는 게 쟤랑 틀리겠고 지분 복귀액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본이득세를 뭐라고 했죠?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그래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전이 됩니까? 세후가 됩니까? 세후가 되죠. 그래서 세후 지분복귀액이 된다는 거죠. 지분복귀.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책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지분복귀액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분이 복귀하는 건 운영시에요? 처분시에요? 그러면 투자기간 말에 처분을 하죠. 그래서 융자금 중에서도 아직 미상환 잔액이 있다면 모두 상환하고 자본이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이후에 처분해서 매각 차익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최초에 이제 지분 투자액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가시면은 1번에 매도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두 번째 보시면 총 매각 대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박스. 그래서 우리가 매도 가격을 총 매각 대금이라고 나왔었거든요. 물론 뭐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비를 빼게 되면 그냥입니까? 순매도액이 나옵니까? 순매도액. 그게 가장 이제 경비가 중개수수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겠죠. 기타 경비. 그러면 세전은 아직 세금을 공제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아까 잔금은 뺀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빼게 되면 세후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도 자 아까 요게 그냥입니까? 총 매각 대금입니까? 다음에 총순 전후 그러니까 총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거는 얘는 전체적인 경비를 아직 안 뺀 거고 순은 그냥 있어요. 경비를 뺐어요. 뺐고 순매도액이나 순소득 같은 경우는 아직 빚을 뺐다 안 뺐다?
안 뺀 거고, 세전은 빚을 뺐죠. 그 다음에 세금을 빼면 세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거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냥요 경비부터 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빚 갚고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비비세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자 얘도 똑같은 겁니다. 얘네들이 물어보는 게 아까 총순 전후에서 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90원에서 10원 빼면 80원이고 10원 빼면은 70원이라면 당연히 밑에 게 큰 편이에요, 위에 소득이 큰 편이에요? 위에 게 큰 편이죠. 근데 반드시 크다, 같을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비라는 거는 반드시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 게 커요. 근데 그냥요 잔금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안 남을 수도 있고 양도 차익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고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게, 자 얘네랑 얘네랑 보시게 되면은 자 따라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자 얘는 무슨 경비라 하죠? 영업 경비라 그래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영업 경비예요, 매도 경비예요? 매도 경비.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은행에다 돈을 갚아요. 얘는 그냥입니까, 원금과 이자를 갚습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고, 얘는 원금과 이자를 갚은 거예요, 상환되지 않는 걸 갚는 거예요? 상환되지 않는 미상환 정당자금을 갚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영업이니까 그냥요 영업소득세를 내요. 영업소득세를 내고, 처분이니까 이거는 자본이익세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죠.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세전 지분복귀라 그래요, 그냥 세전 현금흐름이라 그래요? 얘는 무슨 복귀 꼭 들어가야 되죠? 지분복귀액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아닌 게, 보세요. 이건 뭐가 이 단어가 있어야 돼요. 영업이죠. 맞아요. 그럼 따라서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그다음에 영업소득세. 그 다음에 얘는 영업할 때 내는 거예요, 매각할 때 내는 거예요? 예. 매각할 때, 매각할 때. 그때그때 달라요. 그럼 얘는 매도라는 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매도 가격, 매도 경비, 순매도액, 요런 게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처음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연습자에다 연습을 하시고, 야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할 거예요. 특히 근데 어떻습니까? 야매는 굉장히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하시고 나서 나중에 조금 그걸 쓰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열심히 하세요. 여기는 거의 100%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우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분복귀액이라는 자체는, 지분이 복귀하는 거는 운영시입니까, 처분시입니까? 처분시이고, 영업이에요, 매각이에요? 매각. 암기할 수 있겠죠? 매도가격을 총매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소득이라는 자체가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위에 크지만 어떻게 된다,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비비세, 다음에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근데 영업 경비예요, 얘는 매도 경비예요? 매도 경비고, 은행이 내는 거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미상환 저당 잔금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요,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 뺀다는 거 기억하시고, 얘는 무슨 복귀액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죠? 지분복귀액. 쟤는 현금흐름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영업현금흐름에서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죠. 자, 영업경비에 그냥입니까, 이 재산세는 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 소득세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서 꼭 보시고, 자, 가능소득이라는 거는 찼어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5% 정도가 예상으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겠죠. 기타소득을 이제 뺀 다음에 유가 나와서 영업경비를 좀 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꼭 요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지울 동안 오른쪽에 보시면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게 있나요? 화폐는 시간가치가 없어요, 시간가치가 있어요? 있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100만원 드릴까요, 1년 있다 100만원 드릴까요? 그럼 어떤 거 달라고 그랬어요? 아유, 그런 건 확실하네, 그죠? 그럼 1년에 100만원과 지금 100만원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내가 만약에 1년에 내가 지출을 해서 100만원을 1년 후에 100만원이 벌었다면 그 100만원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현재 가치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입니까, 화폐에는 시간 가치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 단리와 복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럼 단리가 좋아, 복리가 좋아? 그거는 알겠는데 왜 좋은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단리복리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단리가 이자가 많이 나올까요? 복리가 이자가 많이 나올까요? 복리가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시고 잠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동그라미 두 개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려져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게요. 자, 화폐의 시간 가치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합니다. 시간 가치. 그래서 여러분들 일시불과 연금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일시불은 그냥입니까? 딱 한 번만 받습니까? 연금은요. 여러 번 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지금 현재 가치예요. 100만 원이.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자체가 일시불이면서 이걸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무슨 가치라고 한다? 현재 가치. 그래서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 그래요. 무슨 가? 현가. 그래서 현가라고 하고 현가. 그럼 내가 요거를 은행에 맡겨서 1년 후에 연 10%에 대한 이자율로 봤을 때 얼마를 받겠느냐. 그러면 은행은 원금에 대한 100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겠죠. 110만 원을 받을 거란 얘기죠. 이게 미래 가치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미래 가치라 그래요. 무슨 가치? 미래 가치. 그럼 아까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했죠. 그 미래 가치를 줄여서 무슨 가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미가가 아니라 내가요. 내가. 무슨 가? 내가. 물음 이름 막으세요. 자, 그럼 아까 눈썰미 있어갖고 미가가 아니야. 이 무슨 가다? 내가. 내가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봐요. 그럼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따라서 미래 가치를 바꾼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다가 1.1이라는 걸 곱했어요. 이걸 개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개수. 곱해주는 수를 개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왜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할인한다. 자, 그럼 할인한다는 것은 자, 1.1로 그냥입니까? 여기를 나눠줘야 됩니까? 나눠줘야지만 1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10%에 대한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 가치를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료가 붙죠. 그래서 할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따라서 할인이라 그래요. 찾았습니까? 이렇게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곱해주는 수가 미래 가치로 바꾸는 세 가지 개수가 있고 현재 가치로 바꾸는 세 가지 개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겨보시면 전 페이지 그 81페이지 가시면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단리와 복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어떤 게 이자가 세다고 보세요? 복리가 세죠. 왜냐면 단리는 초기에 원금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인데 복리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지급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요게 만약에 일시불이에요. 그럼 한 번이니까 일시불인데 이거를 아까 1년 후에 연 10% 계산을 한다. 연 10%. 그럼 110만 원이 됐죠. 자, 그러면은 곱하기 아까 1.1을 곱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따라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할 때 이때 곱해주는 수가 그냥입니까? 아까 개수였습니까? 개수죠. 그래서 이거를 일시불의 그 미래 가치 개수라 그래요. 미래 가치 개수. 그런데 좀 재밌는 게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 이 저자가 단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무슨 리?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붙은 이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만약에 100만 원을 2년 후에 자 10% 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원금의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그냥 120만 원을 줘요. 지금 보고 있습니까? 자, 이건 복리입니까? 그냥 단리입니까? 단리예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복리가 이자가 더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 복리를 계산한 애들이 수학하는 애들이 식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자, 1 플러스 R이 이게 이자율이에요. 무슨 율이다? 이자율이어서 우리가 10%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0.1이라는 걸 쓰고 n이라는 건 이게 연수예요. 그래서 1년이면 1승, 2년이면 1승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단리가 좋아요? 복리가 좋아요? 복리. 그럼 이 저자분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100만 원을 놓고 야, 너 2년 후에 연 10% 준다면 자, 그냥입니까? 10만 원, 10만 원이니까 나중에 120만 원만 줍니까? 120만 원만 줘요. 그래요? 근데 단리가 이자가 세다, 복리가 이자가 세다. 복리가 이자가 세요. 그 무슨 말이냐? 지금 복리라는 것은 자 보세요. 지금 1년이니까 110만 원이 됐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요거 1년이면 몇 승? 1승. 2년이면 2승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1.1을 100만 원에 곱하는 게 아니라 110만 원에다가 1.1을 곱해버려요. 그럼 110만 원을 그냥입니까? 이자가 붙어 있습니까? 원금도 있고요. 맞나요? 그러면 1.1을 두 번 곱한 거죠. 그죠? 그래서 1.1을 두 번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0.1에 2승이니까 1.1에 두 번은 따라서 1.21. 1.21을 곱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론은 복리라는 것은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21을 곱하니까 그냥입니까? 121만 원이 됩니까? 그럼 120만 원이 좋아요? 121만 원이 좋아요? 121만 원이 좋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떤 게 더 이자가 더 많이 나온다? 복리가 많이 나와요. 무슨 리가? 그 복리는 어떻습니까? 복리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어떻게 돼요? 110만 원에다가 1.1 또 곱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화폐시장 가치는 다 복리 계산이에요. 무슨 계산이다? 복리. 그래서 아까 요 1 플러스 R의 N승이 여기 복리거든요. 이해했나요? 다시 갈게요. 요거 10%면 0.1이 1.1이죠? 대답 좀 하세요. 1년이면 몇 승? 1승. 2년이면 2승을 하는 거지. 그럼 2승을 할 때 100만 원에다가 1.1 곱하는 거예요? 110만 원에다가 1.1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110만 원은 원금과 이자가 또 합해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1.1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단리가 낮다, 복리가 낮다. 그래서 다 복리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넘겼어요. 잘 따라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82페이지 가시면은 딱 두 개만 하고 좀 썼다 그러는데, 맨 밑에 가시면 미래가치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할 텐데, 자, 요 100만 원이 일시불이고요. 여기다가 1.1을 곱한 게 아까 요 식을 곱했더니 일시불의 내가계수 보니까 요게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그럼 요거 곱하는 수가 무슨 수라고요? 개수. 그죠? 그럼 자 불러보세요. 1 플러스 따라서 R. R이 뭐죠? 이자율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N이라는 게 그냥입니까? 연수가 됩니까? 그럼 1년이면 몇 승? 1승. 2년이면 2승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래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라는 것은 자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알고 있는데 1년 후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얼마 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할 땐 일시불에다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해요. 미래가치 계수를 곱해요. 미래가치를 계수 곱하죠. 지금 여러분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1원이라는 걸 동그라미 쳐보세요. 1원이 일시불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n년 후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 n년 후가 이제 내가 계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예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예요. 미래 가치의 내가 계수를 구하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을 불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84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가시면 현재가치 계수라는 현가계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반대예요. 1년 후에 자 이제 현재가치를 이제 다음 시간에 천천히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현재가치를 구한다는 거는 자 1년 후에 내가 110만 원은 지금 알고 있는데 110만 원을 현재 얼마냐? 아까 현재 100만 원을 110만 원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현재 100만 원에 대한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했을 때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해요. 그러면 일시불에다가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는데 자 볼게요. 자 아까 여러분들 요 100만 원을 110만 원 할 때는 몇 점 몇을 곱했죠? 1.1을 곱했어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만약에 100만 원을 구할 때는 그냥입니까? 1.1이 나눠집니까? 나눠지겠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요거에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알고 싶어요. 그 100만 원이 그대로 이제 있고 넘어가려면 아까 요게 110만 원에서 그냥입니까? 1.1이 나눠집니까? 나눠지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1.1이 나눠준다는 것은 자, 이걸 다시 한다면 110만 원에다가 곱하기 1.1분의 1로 곱해도 되죠. 된다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죠? 이게 개수예요. 무슨 수다? 그럼 곱하는 수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자, 얘가 일시불이니까 자, 일시불을 무슨 가치로 바꿨죠? 현재 가치로 바꾼 거죠.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그러면 이거는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계수가 된다? 현가계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와 그냥입니까? 역수입니까?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보고 계셔요? 그럼 개념이 이제 할인율이라는 거 동그라미. 할인율이 이제 일시불에 이제 할인해서 거기 보시면 N년 후에 1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현재라는 단어가 있죠. 요것만. 그럼 밑에, 맨 밑에 세 번째 주문 보면은 누구와 누구는 역수관계예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역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자, 지금 그분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자,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요걸 이제 말씀드리면, 자, 이건 미래가치예요. 미래가치. 그래서 지금 100만 원이라는 자체를 알고 있는데 1년 후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110만 원이라는 자체는 1년 후에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입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되는 거죠. 오케이? 무슨 가치?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나는 110만 원을 알고 싶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그래서 나는 지금 구했지만은 이 110만 원을 구하고 싶다는 거죠. 110만 원.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100만 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일시불에다가 자, 그냥입니까? 개수를 곱합니까? 그 개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시불에 그냥입니까? 미래가치 개수입니까? 미래가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가치를 줄여서 아까 무슨 가? 내가라고 하죠. 그런가요? 그럼 이 식을 불러주셔야 돼, 이제. 준비되셨어요? 그럼 불러주세요. 뭐라고 돼요? 1 플러스 R의 N승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식이 하나 탄생한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요? 네, 이건 그냥입니까? 현재 가치로 가지고 옵니까? 현재 가치로 100만 원으로 갖고 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화이팅! 그럼 아까 1.1이 그냥요, 이게 넘어가요. 넘어가죠. 보고 있어요? 그럼 1.1로 이렇게 나누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입니까? 1.1의 1분을 곱해도 됩니까? 곱해도는 개수가 하나 탄생이 돼요. 맞나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고 요게 미래의 일시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 곱하는 수가 일시불의 무슨 가치 계수? 현재 가치 계수가 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준비되셨어요? 그럼 불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실 때까지 계속합니다. 자, 지금 갈게요. 아실 때까지. 100만 원이 무슨 불이죠? 일시불이죠. 지금 일시불을 알고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100만 원은. 맞나요? 근데 나는 지금 1년 후에 만약에 연 10%라는 그냥입니까? 요 1년 후에 요 110만 원을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걸 따라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요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가 20불에다가 100만 원에다가 20불의 내가 계수를 곱하면 이걸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 불러봐요. 1 플러스 R의 N승이 되는 것이고. 아따 힘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이야 이 현재 가치로 갖고 오죠. 그럼 현재 가치로 100만 원을 갖고 오려면 그냥입니까? 1.1이 넘어갑니까? 넘어가서 110만 원에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수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내가 지금 110만 원에 대한 일시불은 아는데 그냥입니까? 이 현재 가치를 알고 싶습니까?
그쵸. 그럼 저거를 1점은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수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냥이야 역수야. 역수가 돼버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역수 관계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역수, 역수. 그렇죠. 근데 이제 계산이 들어보세요. 지금 1 플러스 10%면 0.1이 이자율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논란이 되는 게 이 n승이 문제예요. 그죠? 그럼 1년이면 몇 승? 2년이면 3년이면 3승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3승까지. 근데 3승까지 나왔는데 마지노선이 5승까지도 나왔었어요. 5승은 몇 번 나가는 거야? 5번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올해 제가 어떻습니까? 좀 끝나고 나서 야매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매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1, 2월 달에 계산기를 좀 갖고 다니세요. 계산기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계산기는 뭐 이상한 뭐 공업 계산기 갖고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온 다음에 열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지금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하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 15회 때 1 플러스 0.1에 20승이 나왔어요. 20승. 20승은 주어져요. 그죠? 내가 14번 곱했나? 15번. 근데 마지노선이 5승이에요. 5승. 5승은 그냥입니까? 5번을 곱해야 됩니까? 1.1을 5번 곱해야 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냥 있다. 요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세요? 계산기를 갖고 오셔. 1, 2월 달에. 그래서 계산기로 해서 야매를 푸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 다시 갈게. 1년이면 몇 승? 2년이면 5년이면 그럼 1.1을 5번을 하는 거야. 1.1 곱하기 1.1 곱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1, 2월 달에 제가 이걸 빨리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20승은 그냥이야 주어져요. 그죠? 근데 15번 곱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지노선이 5승까지만 나왔어요. 몇 승까지만 나왔다? 5승. 그리고 또 이거는 계산 문제보다는 지문이 잘 뜹니다. 지문이. 그죠? 계산 문제는 역사상 한 3문제에서 간편까지 4문제밖에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년에 30이 되는 거 아시죠? 근데 4문제 계산 문제 나왔다는 건 많이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가져가셔야 돼. 그럼 이론이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럼 다시 갈게요. 아실 때까지 갈게요. 다음에 일십을 딱 한 번만 100만 원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에서 1년에 연 10% 얼마가 될까?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그걸 따라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110만 원을 알고 싶다는 거죠. 계속 지금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가 100만 원에다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해야 되죠. 근데 이걸 나같이 부동산 학자가 만들어 놨어요. 수학하는 애들이 만들어 놨어요. 수학하는 애들이 1 플러스 불러보세요. 에브리바디 어떻게? 1 플러스 R에 N승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건 무슨 가치로 다시 곱하는 거죠? 현재 가치로 100만 원을 갖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1.1이 어떻게 된 것이요? 나누게 된 거죠. 맞나요? 나누게 돼서 얘가 1.1분의 1을 곱하게 된 것이죠. 뭐 별로 궁금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제 그냥입니까? 역수입니까? 역수로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일시불의 이건 무슨 계수다? 현가계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끼리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라는 걸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입문과정에는 일시불만 조금 열심히 하세요. 일시불만. 그래서 다른 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시불만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야 요 정도의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제 실현 시간을 가기 전에 연금은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매년 얼마씩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고 더상환수와 감치기수가 있는데 좀 쉬었다가 갈게요. 정말 쉽죠.